방금 소개받은 더 넬슨 컴퍼니의 소비자 조사를 맡고 있는 장재섭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세미나를 오면 저도 대충 오전 세션 듣고 오후에는 이제 개인 볼일을 많이 보러 가는데, 이렇게 자리하신 그가 후회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참 걱정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우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굉장히 2011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협회에서 저한테 2020년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 회사에서 조사를 많이 하니까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좀 2020년에 대해서 어떤 좀 중장기적인 어떤 트렌드 변화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2020년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케팅 업무를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근데 과거 한 10년 전에 마케팅을 할 때는, 고객에 대한 분석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해당 마켓,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 크게 변하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20, 30대들이 가지는 가치, 20, 30대들이 선호하는 어떤 아이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중국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근데 3, 4개월 동안에 소비자들이 변해요.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하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소비자들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저희는 날아가는 새를 사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가 어디로 변해갈지를 그냥 예측해서 예측선까지도 고려해서 넣어야 됩니다. 결과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현재의 응답 내용 가지고는 대단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저희 회사는 한 해 동안에 한국에서 약 한 800여 건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소비자 조사를 통한 어떤 이 프로젝트가 한 80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300여 제품에 대한 유통 소매점 트래킹 조사를 매달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여드리듯이 제품의 판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월마다, 물론 거기에 안타깝지만 패션 상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쓰고 있는 모든 그런 생활용품, 식음료 이런 제품들을 다 트래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소비자 태도 지수의 변화와 실제 판매량의 변화가 어떻게 실제 연관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규명하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몇몇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몇몇 가지 좀 꼭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미디어 시장, 미디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소비자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버전스.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부터 갑자기 컨버전스라는 단어가 이제 유통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 컨버전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패션뿐만 아니고 모든 전체 산업에 이제 여성을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아니 한 50년 정도의 장기 트렌드를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신모계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설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예, 여성분들은 굉장히 웃으시고 남성분들은 굉장히 침울해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꿈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결혼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대적인 아이콘이라고 그러면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그 6층에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도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좀 전에 저희들 앞 세션에도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아이 피팅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모바일을 이용한 어떤 테크닉, 혹은 인터넷이나, 최근에 소위 말해서 그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도입이, 비단 뭐 패션에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삶 전체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왜 신모계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한 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바탕에서 그러면 10년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미디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세계에서 아마 TV라는 미디어, 그 전에 뭐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있었죠. 저희 회사가 이제 그 TV 시청률 조사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트래킹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한 100년 정도의 역사, 뭐 TV와 함께 했던 역사를 보면 한 100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TV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줬던, 사람들에게 줬던 베네핏은 그냥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든 말든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정보를 줍니다라는 쪽의 일방향,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채널이 TV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었고 상당 부분의 가정에서 TV를 없애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그 의사결정도 했죠. 근데 이 3스크린의 통합이 지금부터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모바일, TV가 하나의 미디어의 역할과 그것이 주는 정보, 그리고 과거의 100년 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일방향성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 3년 내로 모든 디지털 가정기기가 하나의 어떤 융합된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로 소통이 되고 그 안에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시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어떤 부분에까지, 어디까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그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와중에 소비자 본연의 변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들이죠. 뭐 프로슈머, 제품의 개발, 유통 과정에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메이커에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이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슈머, 블루슈머, 뭐 크리에이슈머, 트라이슈머.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 새로운 이 신조어들이 앞으로도 더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가졌던 제품을 기획하고 그 제품을 유통하는 뭐 유통 채널에 대해서 기획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TV 광고를 하고 라는 아주 통념적인 과거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지금의 소비자를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모바일이라는 트렌드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는 이 모바일에 대한 이 화두가 가장 모든 산업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로 각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의 융합,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과 인터넷, TV와의 융합, 미디어의 융합,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인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지는 그런 것이 통합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애플의 아이튠, 그냥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핸드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고 끊임없이 고객과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앱, 그 소위 말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테란노의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IT 기업, IT 기술을 이끌었던 그 개발 인력의 약 한 7, 80%가 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쪽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성이 어디가 끝인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 있습니다. 노래방 가서 책을 뒤지십니까? 어떠세요? 노래방 가서 책을 뒤지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바꾸세요. 노래방 가서 핸드폰으로 최소한 노래곡을 찾고 거기에 번호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세대. 노래방에서 책을 가지고 자기가 불러야 되는 노래 곡목을 선정하고 계신 분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나이와 관계가 없는 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폰이고. 비단 아이폰뿐만 아니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노키아의 폰 마찬가지로도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0년까지는 도저히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고 대략 2013년까지로 보면 전 세계로 보면 약 한 5억 대 정도, 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유세이지, 뭐 음악을 듣는 거, 게임, 그 퍼스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 검색, 모든 것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2010년도에 약 한 500만 대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가 되면, 내년도가 되면, 지금 스마트폰의 그 보유 대수보다 한 배 정도까지도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는 특히 그 비단 패션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 카테고리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지면 시청률이 50%가 넘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미니스커트 안 입는 여자는 어디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강남거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연세에 좀 지금 사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소비자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대세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구매 능력, 그죠? 그 소위 말해서 willing to buy라고 얘기하는 그 구매 능력의 그 갭을 상상 의외로 초과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이 소비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가 어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끔씩 빗나가는 그 카테고리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확산이 그 정도로 빨리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킹과 관련되는 거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상황에서 구현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증강현실이나 뭐 위치 기반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체인지나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보면, 다른 예는 예를 들면 크라프트는 식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식재료 같은 거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레시피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조리를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실시간으로 받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패션과 관련되는 거는 더 노스페이스 같은 업체는 스키장 관련되는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뭐 예를 들면 스키장 가는 길에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기업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획되어졌던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그램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희 고객사에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가끔씩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면 답은 하나입니다. 나이 든 중역의 말을 안 들으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으신 의사결정하시는 중역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획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TFT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것들을 만드시는 계획이 있을 때는 꼭 그 TFT의 대부분의 의사결정 멤버가 그 세대, 그러니까 그 타겟 세대의 사람들을 그룹핑해서 TFT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드 멤버에게 보고하게 하고 거기서 승인을 맡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이 네트워킹을 만드는 거, 모바일을 통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새로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변화는 비단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에서만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여성 소비층의 다양화예요.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머노믹스라는 신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제력의 파워. 사실은 패션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새삼 이렇게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패션에 대해서 그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파워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과거부터 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방위적입니다. 팔을 살 때나 TV를 살 때나, 그죠? TV 채널을 남편이 함부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요즘. 그죠? 그래서 여성 소비층의 어떤 그 다양화에 대해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신모계 사회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확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대와 20대, 심지어는 early 30대까지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이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정말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해당 인더스트리의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그 사람들의 아이콘,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해당 인더스트리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영향이 크고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은 15초 이상을 참지를 못합니다. 절대 기다려주지 않고요. 제가 20대 연애를 할 때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찍어서 안 넘어오면 한 번 더 하고 해서 한 10번 트라이하면 대체로 다 쓰러집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은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는 앞서 우리 삼성전자 교수에서 그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외모가 무기입니다. 그건 분명하고요. 그건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외모가 무기다 그러면 그걸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성형 기술을 단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기술로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외모가 무기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나타나는데 중국도 나타납니다. 중국도 외모가 무기예요. 근데 중국은 솔루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예요?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속성은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정말 피드백이 빨리 오고요.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 금메달을 땄던 그 수영 선수 이름이 뭐죠? 여자. 네? 네, 정다래. 그 정다래의 그 인터뷰 한 10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정도의 빠르게 뭔가가 필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첫눈에 딱 보고 필이 꼽혀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굿바이죠. 그게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의 속성입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초미세 지루함이라고 표현했는데 끊임없이 디지털 기기를 만지면서 지루함을 단 1초도 넘어가지 않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젊으신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금의 질환만 있으면 바로 뭡니까? 의자 밑으로 가죠. 의자 밑에 보면 이제 가지고. 네, 이해합니다. 예. 다행히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분들은 예, 굉장히 예,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서 저 혼자서 제가 그래도 지루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믹스, 그 워머노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최근 1년 동안의 미국의 실업률 변화입니다. 실업률 변화인데 밑에 보시면 그린 컬러로 보이는 게 남자고요. 위에 그 약간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게 그 여성 실업률 조사입니다. 남자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여자는 그런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실업률의 변화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지금 타격을 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득 증가 보시면 2009년도에 약 이 13조 달러였는데 2014년도에 18조 달러로 간다고 그러고요. 이게 2020년 정도 되면 예,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증가보다도 약간 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의 여성 비율 보시면 1997년도에서 2007년도까지가 변화해 보면 CEO가 2명에서 13명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이 탑 어닝 오피서, 그죠? 이 그 상위 소득자가 60일에서 142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여성 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 인구 보면 보시면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 모이신 많은 여성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고도입니다. 왜? 우리나라 한번 바뀔 때 뭡니까? 왕창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빠른 시간 안에 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인터넷, 혹은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여다보는 속성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멀티타스킹입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남자들은 멀티타스킹이 안 돼요. 내가 TV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집사람은 늘 저보고 뭐라고 그럽니다. 내 얘기를 왜 건성으로 듣냐고.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들을 수가 없어요. 남자의 내구조는. 근데 지금부터 살아가는 앞으로의 10년은 이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든 자기의 일에서건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여성들은 멀티태스킹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돼요. 책을 읽으면서 TV를 볼 수도 있고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세계에 가장 맞는 유전자를 여성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시장의 영향력을 더 증가하는 그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여성의 영향력의 확대에 따르는 뭐 새로운 신조, 뭐 핑크 몬스터, 알파걸, 골드미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기업들이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컬러를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 장치를 여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유형별 요거는 그 자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중복되는 얘기들,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그 예를 들면 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대두, 앞서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셨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조금 더 이 시장의 규모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패션과 관련되는 그런 럭셔리 이 마켓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기존 이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유럽이나 북미 쪽의 시장보다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시장은 아시아 시장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시장의 럭셔리 마켓도 충분히 포텐셜이 있고요. 2015년까지도 중국, 인도가 차지하는 이런 럭셔리 마켓의 증가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안에는 경제적인 리스크 혹은 대외 경제 변수가 상당 부분 작용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인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뭐 13억, 14억 뭐 얘기하는데 중국
총리도 모릅니다.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센서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인구가 바뀌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13억이라고 하지만, 13억, 14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또 이 인구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만 걷어내서 럭셔리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시장은 과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 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중국이 과거처럼 생산을 위한 생산 거점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생산 플러스 소비 시장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고요. 중국 다음에는 인도가 또 다른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 백화점 매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트렌드 변화로 보면 이 골드 소비층의 증가, 애플 세대라고 얘기하는 액티브하고 프라이드가 있고 피스, 럭셔리 이코노미 베이스가 돼 있는 이 중년층의 어떤 새로운 세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세대들의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신조어로 뉴포리라고 얘기하는 멋쟁이 40대, 개성과 최신 유행을 추구하는 멋쟁이 40대를 가리키는 그 뉴포리족의 확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도 40대입니다. 네. 웃는다는 것은 비웃는다는 뜻인지. 예.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고요. 그럼,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품 기획하고 유통, 광고 이런 것들을 하던 모든 프로세스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유통에 대한 생각도 바꾸셔야 되고요. 생산에 대한 것도 바꾸셔야 되고 광고에 대한 컨셉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의 관점에서 얘기했던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필립 코틀러 교수부터 시작해서 참 거룩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과거 100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마케팅 조사의 기본적인 프린시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저는 최근에 정말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이스에서 디지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읽고 그 책대로 지금의 세대에 지금의 시장에 접목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에 이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보더리스 마켓. 내 제품을 어디다 팔 건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입니다. 어디가 경계인가요? 한국, 중국, 미국. 네.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브랜드가 중국에서는 왜 안 되고 미국에서는 왜 안 되고 유럽에서는 왜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정말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으로부터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시장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점점 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점을 향해서 모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선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 통하는.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렇게 한류 열풍을 탔는지, 언제부터 우리나라 스타가 외국 가서 이렇게 화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냐? 아닙니다.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은 그때도 스타였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변해서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이는 초점을 잘 공략하면 분명히 엄청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어떤 제품이든 간에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입니다. 옷을 팔아도 대한민국의 인원 전체가 다 사봐도 5천만 벌 이상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1%만 사도 1억 3천만 벌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생각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대는 끝났고요. 그걸 소비자들이 원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트위터를 통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몇백만 명에게 그날 다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트래킹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규명해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차이, 세대에서 오는 그 세대 차이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저희가 나이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과 저가 어떤 형태로든 같은 세계 안에서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곧 중요한 미래의 트렌드가 된다는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마케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늘 철칙같이 생각했던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게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의 STP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케팅을 단순 해당 제품의 마케팅으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컨버전스 마케팅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분이 예를 들면 가전과 융합하는 거 아실 겁니다. 뭐 이 알마니 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다른 제품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치직 얼라이언스를 검토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여성 소비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경기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줄거나 시장이 어렵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지, 패션으로 얘기하면 옷을 팔고 있는지, 브랜드를 팔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팔고 있다면 경기 영향을 받습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경기 나빠지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요. 판매량이 지난달과 이번 달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브랜드를 팔게 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년, 올해 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백화점의 브랜드 매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고가 제품의 트래킹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제품 자산이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브랜드 자산이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생각 정말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내가 가지고 가는 자산을 브랜드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제품으로 갖고 갈 거냐에 대한 생각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적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버롤 조사회사에서 다뤄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글로벌리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의 관심은 소비자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consumers watch, 컨슈머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본 것들이 무엇을 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인 어떤 이 의문이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이메일로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같이.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